합시다. 자, 일단은 중복 순열은 앞에서 앞 단원에 나오는 건데 나는 중복 순열인 걸 가르치지 않아요. 중복 순열의 기호는 그 기호를 파이라고 하는데 그 기호를 쓰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실제로는 내신은 안 나올 거야. 근데 연습용으로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올 거야. 그걸 안 가르친다고. 왜? 그걸 알면은 선호처럼 중복절과 중복순열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난 그걸 안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럼 뭐야 얘들아? C하고 P는 알죠? 순열과 조합은 알죠? 이게 그냥 기본인 거고 거기에 우리는 추가로 하나만 배우는 거야. 바로 뭐? 중복, 조합만 배우는 거예요. 자, 일단 나한테서 배운 사람은 다 똑같이 대답할 건데 일단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게 있죠. 일단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순열과 조합을 쓸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직관적으로 느낌을 가졌을 때 자, 조합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죠? 조합은 뭐랑 같은 거다? 두 글자로 조합은 뭐다? 그렇지. 잘했어. 따봉 있잖아. 왜 안 웃어? 조합은 뽑기예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뽑기면 뽑기로 풀 수 있는 문제면 다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주머니 안에 1, 2, 3, 4, 5, 6 이렇게가 있는데 6개의 공이 있는데 이 6개의 공 중에서 뽑아낼 거야. 나는 손이 좀 크지만 효은이 손이 작잖아. 효은이가 2개만 뽑아내기 때 여기서 공 2개를 뽑자고요. 그럼 손에 딱 잡혀있을 때 공이 어떤 공이 뽑히느냐 이것에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게 뽑기예요. 맞아? 맞죠? 그럼 이거의 계산법은 얼마야?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6시 2인 거고 6시 계산법은 뭐예요? 6을 시작으로 몇 개를 곱해? 2개를 곱하는데 여기가 2면은 요 개수만큼으로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였어요. 이게 일단 뽑기였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2개를 뽑아서 하나는 효은이 주고 하나는 유나를 준대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뽑은 후에 뭔가를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럼 경우에서 늘어나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6C로 계산을 해. 이거 15 나오거든요. 6C 계산을 하면 이게 15가 나오는데 일단 15가지예요. 이 15가지라는 게 뭐냐면 1, 2, 1, 3, 1, 4 이런 식으로 15가지의 가지수가 있을 건데 그 2개를 뽑았으면 그 2개를 누구한테 어떤 거를 효은이한테 줄까? 이걸 정해야 되겠죠. 2개가 있어.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요. 서로 다른 2개를 2명한테 나눠주는 거죠. 다시 서로 다른 2개를 2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 효은이가 있어. 효은이가 여기 서 있고 여기 유나가 서 있어. 내가 뽑아낸 게 지금 1과 2라고 했을 때 얘네들한테 어떻게 1, 2를 줄 것이냐 1, 2로 줄 것인지 2, 1로 줄 것인지 이 가지수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를 2명한테 배정하는 거. 이 팩이 되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내용이 줄 세우기예요. 자, 줄 세우기로 해석해야 되는 내용이 뭐라 그랬지? 이게 바로 순열이었던 거예요. 괜찮아? 순서에 맞춰서 나열하는 건데 이걸 순열이라고 그래. 순열은 줄 세우는 거야. 만약에 공이 4개가 있었고 너희 4사람한테 나눠준대. 그럼 4명을 줄 세운 다음에 이 공 4개를 마음껏 줄 세워. 뭐 1, 2, 3, 4도 될 거고 뭐 1, 3, 2, 4도 될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수가 결정이 되면 맨 앞에는 효은이 거고 여긴 유나 거고 여긴 선우 거고 여긴 성준이 거야. 이렇게 이 자리를 내가 지정해 준 상태에서 요 가지수만 바뀌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줄 세우기라고 하고 이걸 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개를 5명한테 나눠준다? 5팩이고요. 10명 모두를 줄 세운다? 10팩토리하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줄의 그 자리의 개수와 나눠주게 되는 개수가 똑같으면 그냥 팩토리얼로 끝나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개를 2명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2팩을 추가해주면 돼요. 따라서 곱하기 2팩. 그럼 계속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 순열 같은 경우가 어떤 게 있었냐면 공이 5개가 있는데 공 5개를 5명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3명한테 나눠줄 거야. A라는 아이, B라는 아이, C라는 아이. 그럼 5개 모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하나씩만 주겠다고. 그럼 이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를 물어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이런 거야. 5개 중에서 3개만 나눠주자는 얘기야. 이걸 C로 풀면 5, C4 5개 중에 3개를 먼저 뽑아. 3개를 뽑은 다음에 이 3개를 3명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얼마 곱하기 3패. 이게 가지수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A야,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B야, 너도 가져가. 몇 가지? 4가지. 3가지. 이걸 곱한 값이랑 얘랑 어떤 값이? 똑같아요. 근데 이 분홍색 부분에 대한 계산값은 뭐로 우리가 나중에 배우냐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만 줄 세우자. 일부만 줄 세우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배웠고 얘는 OP3인 겁니다. 그럼 뭐냐면 OP3과 이 값은 같은 거예요. 이거 일단 복습이야. 알아야 돼. 어떻게 된다고 다시 한번. 만약에 NPR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랑 똑같은 거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먼저 뽑아. 뽑은 다음에 이 뽑은 R개 모두를 줄 세워주면 이건 P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먼저 꼭 알아야 돼. 이거에 의해서 NCR 공식이 탄생된 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하다 보면 다시 기억이 날 거야. 그렇다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뽑았어요. 가지수가 이거야. 뽑은 걸 누군가한테 나눠줬어. 이거는 분배해 주는 거거든요. 분배는 조합이 아니에요. 분배는 줄 세우기야. 그런데 이게 많이 헷갈린다면 뽑은 다음에 배열을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이건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거죠. 올라가고 있어. 아, 까먹었다. 뭐 있어? 아무튼 C하고 P의 관계 이렇다는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요 두 가지를 일단 기본으로 먼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거 나오기 전에 이거 나와야 같이. 여기 다른 문제들과 같이 연결해서 나올 거예요, 일단은. 오케이? 자, 그런데 오늘 배우는 중복조합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합에 가까운 거겠어? 순열에 가까운 거겠어, 당연히. 조합에 가까운 거겠죠. 그럼 중복조합은 뭐냐면 뽑기야. 근데 중복이 가능한 뽑기야. 괜찮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 이런 거야. 공이 있는데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이 있어. 여기에서 3개를 뽑을 건데 공이 하나씩만 있다면 중복된 숫자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복된 숫자를 뽑을 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여기에 공이 1이 엄청 많아. 1이 엄청 많아. 2도 어떻게 돼 있어? 많아. 3도 많아. 4도 많아. 그래서 중복조합은 한 종류 3개를 몰빵으로 뽑아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뽑을 수도 있고 한 가지 숫자를 동시에 다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가지수는 그냥 조합보다 중복조합의 가지수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중복조합의 수가 더 많다 적다? 더 많겠죠. 중복될 수 있는 가지수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더 어떻다? 많겠죠. 이해 가겠어요? 그럼 이제 이 가지수를 구하는 걸 오늘 중복조합의 공식으로 배우게 되는 건데 내가 오늘 바뀌었다. 원래는 이제 이거의 증명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증명법이 되게 중요해서 이 원리가 꼭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기억을 하나도 못한다니까 이거 못해주겠네. 어떡하지? 자, 일단은 볼게요. 그럼 이런 거예요. 만약에 봐봐. 종류가 하나씩만 있었어. 하나씩만 있어서 여기서 3개를 뽑지. 그럼 이때의 경우에서 얼마? 몇이면? 4C3이 되는 거야. 자, 얘들아 4C3 계산할 때는 4를 시작으로 몇 개? 3개를 곱한 다음에 3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였죠?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말고 어떻게 풀 수도 있었어?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는 얘기는 남는 거 하나만 결정해주면 돼요. 전체 4개 중에서 이 중에 누구를 남길까? 4를 남길까? 3을 남길까? 하나만 결정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를 미리 그러니까 남을 거 하나를 정하자는 얘기야. 그럼 얼마나 똑같아? 4시 1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냐면 공식이 봐봐. 10시 6이랑 뭐랑 똑같아? 10시 4랑 똑같다고요. 6개를 뽑을 거면 남는 녀석이 4개잖아. 남는 거를 선택하는 경우에서는 똑같다고요. 이건 언제 많이 이용해? 요 숫자가 뒤에 오는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의 절반보다 클 때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473은 실제로 4C로 계산하세요. 그럼 4예요.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복이 가능하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중복이 가능하게끔 몇 개를 뽑자? 3개를 뽑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 H가 중복조합인 건데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야. 중복이 가능하게끔 3개를 뽑자는 얘기인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4H3일까요? 3H4일까요? 응? 3H4? 맞아요? 맞아요? 4H3입니다. 다만 이게 왜 중요하고 헷갈리는 거냐면 당연히 큰 숫자가 앞에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들아 C는 앞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커야 돼요.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큰 건 말이 안 돼. 3개밖에 없는데 4개를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C는 무조건 여기 앞에 값이 크게 와야 돼. 그런데 중복조합은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문제에 따라서 알맞게 정해 주셔야 해요. 이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NHR에서 이 앞에 오는 숫자랑 뒤에 오는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거든요. 자, 따라합니다. 앞에 오는 숫자는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 얘는 뭐냐면요. 다시 써줄게. N, H, R인데 이 N은 1회 시행 시 선택 가능 수. 옛날에 그렇게 춤추면서 했던 기억 안 나네. 넌 그것만 기억해? 내용은 기억 안 나고? 아, 내용은 기억해줘야죠. 자, 중요한 거야. 앞에 거는 1회 시행 시 선택 가능 수예요. 선택 가능 수, 그죠? 뭐라고? 그렇죠. 무슨 생각하고 있는 외우라고! 유나 뭐라고? 그렇지. 성진아 먼저 뭐라고? 그렇죠. 그럼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공을 한번 뽑을 거야. 내가 한번 뽑을 건데 종류가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요. 그럼 이 N은 얼마나 얘기야? 4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오는 이 R 값은 뭐하냐면 시행 횟수예요. 몇 개를 뽑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시행 횟수예요. 책이랑 달라요.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외워야지 너희들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NHR의 N은 1회 시행 시 선택하는 수. 뒤에 있는 R 값은 시행 횟수가 되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1회 시행 선택하는 수랑 여긴 시행 횟수.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야? 얘가 되겠죠. 종류가 4개고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 몇 번 뽑아? 3번 뽑아. 이게 중복 조합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뭘로 바꿔야 돼? C로 바꿔줘야 돼. 그럼 C로 바꾸는 방법은 얘네들을 뭐하고? 더한 다음에 뭐 해줘? 이게 중요한 거죠? 1 하나 빼야 돼요. 그리고 이 숫자는 그냥 그대로 뒤에 똑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기억났어? 이 원리를 내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원래 그걸 증명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지금 공식도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증명까지는 더 헷갈려서 좀 못해. 다음 편 다시 해줄게. 이게 중복조합인 겁니다. 됐어요?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뭘 알아야 되냐면 순열조합을 몰랐더니 아니요. 얘가 무조건 먼저 알아야 돼요. 순열조합 너희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너희들이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예시로 말을 해주면 돼요. 알겠어? 핸드폰 쳐. 뭐야. 시켜버릴 것 같다 진짜.
여기서 다 보여, 그냥. 하지 좀 마. 아유, 진짜. 공부만 해. 순혈점 먼저 너희들이 예시로 설명할 수 있어, 이 개념을.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가장 쉬우려면 용어가 정리되고 쉬워야 되잖아. 그래서 순혈은 뭐라고 하는 거야? 줄 세우기. 조합은 뭘로 하라는 얘기야? 뽑기.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뽑는 거 어렵지 않잖아. 주머니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낼 거야. 그 가지수가 몇 개야? 이런 내용인 거고, 줄 세우기는 10명 중에서 4명 뽑아서 줄 세우겠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할 수 있겠지? 괜찮아?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은 뭐라고? 뽑기인데 똑같은 걸 여러 개 뽑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보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숫자가 얘가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다. 상황은 두 가지다. 그리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다. 이건 아셔야 돼요. 성준이 한번 해볼래? 10H4는 뭐야? 종류가 10개가 있는 거고 4개 뽑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C로 바꿀게. 몇이면? 10. 안 들려서. 10C 안 듣나? 이거 무슨 소리야? 얘네들 뭐하고요? 더한 다음에 1 뺀다니까요. 얼마야 앞에? 13C 4.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풀어내는 게 중복조합입니다. 일단 공식은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복조합을 언제 쓰느냐,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자, 일단 중복조합 문제는 지금 내가 예시를 들은 단 한 가지의 예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조건과 똑같이 풀 수 있으면 중복조합인 거고, 이 조건이랑 뭔가 조건이 다르면 그건 중복조합이 아닌 거야. 기억나니? 어떤 문제였어? 내가 지금 끄덕였잖아. 어떤 문제였어? 뭐, 기억나니? 말도 안 돼. 딴 데 정집하지 마. 자, 바구니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어요. 바구니는 같은 종류야, 다른 종류야? 무조건이에요. 종류가 다른 바구니여야 해요. 여기에 공을 넣을 건데 공이 6개가 있는데 이 공이 같은 공일까요, 다른 공일까요? 무조건 같은 공이어야 돼요. 얘가 만약에 다른 공이 되면 중복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다시 얘들아, 주머니 3개가 있는데 다 다른 주머니야. 바구니가 공이 있는데 공은 무조건 다 뭐예요? 같은 공이야. 이 같은 공을 이 바구니에 이제 담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공 6개를 한 바구니에 몰빵해도 돼요. 만약에 A에 다 넣으면 여기 공 몇 개? 6개, 0,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괜찮아? 그리고 마음껏 나눠도 돼요. 여기 2개, 3개, 뭐 1개 이런 식으로. 여기는 0개인데 여기는 4개고 여기는 2개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이 상황이랑 1, 2, 3이랑 잡으세요. 하나, 둘, 셋인데 하나, 둘, 셋인데 A가 2개 가져가는 거, A가 하나 가져가는 거. 요 두 가지 상황이 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에요? 이건 다른 상황이죠. 그럼 얘네들은 각각 카운팅을 해서 이거를 각각을 서로 다른 가지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거를 뭐하면 나열하면 가지수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이 가지수를 구하자가 바로 중복조합으로 풀어내는 문제인 거야. 이 바구니 문제가 일단 중복조합 문제예요. 다른 바구니, 같은 종류의 공. 이거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몰빵이 가능해야 돼요. 얘를 한쪽에 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중복조합이 되는 거라고 했었어요. 괜찮아요? 괜찮겠니? 그러면 이거의 경우의 수는요, H인데 1회 시행 시 선택 가능 수. 이게 3이에요, 6이에요? 3이잖아요. 꼴대가 3개잖아. 공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3군데가 있는 거잖아. 시행의 수는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거를 중복조합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다는 건 이해가 되겠니? 오케이. 선생님, 그럼 왜 이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공을 넣었는데 공이 만약에 여기가 2개, 여기가 3개, 이게 하나가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런 거야. 이게 A가 초콜릿이고 이게 사탕이고 이게 과자야. 같은 종류의 과자, 뭐 사탕도 같은 거, 초콜릿도 같은 건데 이런 거야. 내가
오늘 저기 다나는 아이가 오늘 생일인데 내가 생일 선물 만들어주고 싶어. 그런데 그 상자가 너무 크진 않아서 6개밖에 안 들어가. 근데 그 6개 중에서 초콜릿과 사탕과 과자를 몇 개씩 넣어서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선물 상자를 만들고 싶은데 이 선물 상자의 내용물이 좀 다르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그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요?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 아니야? 총 6개를 뽑는 거잖아. 줄 세우는 게 아니잖아. 상자를 6개 담는 거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럼 뽑기예요. 근데 그 내용물이 어때? 중복이 될 수 있어 없어? 있다고요. 그럼 이게 중복조합인 거잖아. 그 경우의 수랑 얘랑 똑같은 거라고. 만약에 이게 서로 다른 게인데 600은 초콜릿만 6개 주겠다는 얘기인 거고 042는 사탕은 4개, 과자는 2개를 주겠다는 내용이라고요. 이렇게 재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괜찮니? 응? 그래서 이 바구니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중복조합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먼저 이렇게 했어. 사탕과 과자와 똑같아. 초콜릿이 있어요. 이 초콜릿으로 내가 효은이한테 5개를 줄 거야. 그럼 효은이한테 줄 수 있는 게 똑같은 걸 여러 번 줘도 상관없대요.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사과 5개, 0개, 0개, 얘 4개, 얘 1개, 0개, 얘 4개, 0개, 1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이 가지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문제는 이 바구니에 5개의 공을 넣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3H5로 계산하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반드시 이 바구니 문제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그래도 다시 문제야. 6개를 여기다 넣을 건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A, B, C에 0개는 안 된대. 적어도 1개는 꼭 줘야 된대. 그럴 수 있잖아. 불쌍하잖아. 누군 6개, 누군 0개 안 되잖아. 그럼 이건 중복접 풀 수가 없어. 반드시 몰빵을 할 수 있어야지만 중복접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한다? 그렇지. 얘네들 무조건 줘야 돼? 그럼 하나씩 줘 먼저. 그럼 나머지 3개는 몰빵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의 가지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H3 이렇게 되는 거라고. 몰빵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줘야 된다? 미리 주고 시작하라고. 자, 그럼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랑 풀어볼게. 봐봐. 문제가 이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 대신에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래요. 정수인데 음이 아니래. 그 뭐야? 0도 가능하고 자연수도 가능하죠. 0 이상인 정수를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가 0 이상인 정수 A, B, C가 되는데 이 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A는 6, B는 0, 얘는 0. 5, 1, 0, 5, 0, 1. 이 가지수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이 문제를 이걸로 보면 안 되겠어요? 이 A는 A 바구니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요 BC도 BC 바구니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라고 생각한다면 얘랑 똑같은 문제인 거죠. 그러니 이거의 경수는 얼마가 되겠어? 똑같이 3H 6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 A, B, C는 자연수래. 0이 될 수 없대. 0이 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중복접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0이 될 수 없어? 그럼 공을 먼저 뭐 하라고? 하나씩 넣고 시작하라고. 그럼 자연수만 가능하다? 이거의 답은 3H3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중복조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보면은 지금 2단원이 얘들아 중복조합하고 이항정리, 이항계수 내용 나오는 거거든요. 2단원이. 보시면 알죠? 자, 일단은 뭘 먼저 확인하시냐면 오랜만에 한 거니까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기본 연습 한번 해봐 주시고 이거 끝났으면 B단계로 가셔서 대표 유형만 먼저 풀어볼게요. 알겠죠? 오케이? 너 프린트 내가 아까 안 줬니?